12연기 특강입니다. 꽤 오랜 시간 들여서 공부했던 오온 가운데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주제 나는 누구냐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이죠.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 그래서 식과 명색에 대한 공부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조건되는 가운데에 생존기간의 불균형이 있어서 윤회한다. 이런 부분들 몇 개 경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이건 대인연경이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고 지난주에 특히 우현경을 통해 가지고 또 중요한 주제를 보았고 마무리로는 도시경 통해서 식은 되돌아온다 라고 식부터 명색으로 출발하는 식지연기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22쪽입니다. 자, 122쪽 아래에 보면 그런데 명색은 무엇입니까? 자,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내가 된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존기간의 불균형을 원인으로 윤회한다 라고 엄청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다면 그 명색은 무엇일까? 자, 식에 대해서는 오온에서 보았고 또 식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상세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식은 이제 우리가 알 만큼 알았죠. 그렇다면 명색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과 명색은 이렇게 서로 조건되고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윤회합니다. 그렇다면 식의 짝을 이루는 것인 명색은 무엇입니까? 12번 상류따 2번 경 분석경은 명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분석경 위반과 수당 이렇게 이 경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우리가 개념적으로 말하기를 분석경이라는 게 어떤 경입니까? 부처님께서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나는 이 용어를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단어를 용어를 의미를 정의해 주는 경이다. 상당 부분 분석경은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8정도에 대한 분석경도 정견은 무엇냐? 이런 것이다. 정사유는 무엇냐? 이런 것이다. 라고 정견, 정사유 내지 정정까지를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준다. 나는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 마찬가지 지금 보는 경 12번 상류따의 2번 경 분석경은 12연기를 구성하는 12지분에 대해서 무명이 무엇냐? 무명은 이런 것이다. 나는 무명을 이런 의미로 경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용어에 대한 부처님의 정의거든요. 자, 그런 그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 경은 12연기의 12지분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는 거니까 12연기가 뭔가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래 되잖아요. 명색이 바로 12연기 중에 하나의 지분으로 있죠. 이러한 명색에 대해서 분석경은 정의해주고 있다. 이거죠. 비구들이요, 무엇이 명색인가? 수, 상, 사, 촉, 작의 이것이 명이라 불린다. 사대와 사대조색 이것이 색이라 불린다. 이렇게 이 명이 있고
이렇게 이 색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명색이라고 불린다. 자, 명색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할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은 사실은 이게 명 다르고, 그러니까 명 다르고 색 다른 거예요. 라고 해서 각각을 정의해 주는 거죠. 자, 명은 수, 상, 사, 초, 작의 이 5가지를 합해서 명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거 김보부님 제가 방금 이 설명이 있죠. 분석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나는 이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부처님은 수상사촉작의 요 5가지를 합해가지고 명이라고 나는 쓰는 거예요. 내가 법을 설하는데 명이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요거요. 이렇게 좀 부처님이 정의했다는 거예요. 요 개념을 약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색은 4대와 4대 조색 이렇게 되죠. 사대가 뭐죠? 예, 4대가 이제 지수화풍이라고요. 4가지 요소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거죠. 그리고 4대 조색, 지수화풍 4대가 색을 만들었다. 4대가 색을 만든 거. 4대가 만든 색. 이러니까 지수화풍 4대가 어떻게 결합해서 무언가 형체를 갖게 되었다. 요거죠. 그냥 요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색은 빨리어로는 루빠고요. 명은 나마예요. 노부부님, 요 명, 이게 이름 명사죠. 그러면 명색 이럴 때 요 명을 이름이다. 색에 붙인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름 명자를 쓰는데. 이게 정의를 보지 않고 그냥 정의 없이 요거를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물질이 있다고요. 변법부님께서 주셨거든요. 요거 색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요거 뭐라고 불러요? 칼슘 두유 팩이요. 요런 색에 대해서 두유팩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네. 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요것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 하고 12연기에서 식과 서로 조건되는 것으로의 명색하고를 같이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명색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자, 색은 4대와 4대 조색이다. 명은 수상사촉작이다. 라고 정의해 줬어요. 부처님은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하고 있지만 이 부처님이 정의한다라는 요 개념을 놓치면 사실은 경을 볼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고요. 그런데 오온의 정의에 의하면 사는 행입니다. 자, 오온의 정의에서 사는 행이다. 이거 우리 앞에 오온 공부할 때 2가지 정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오온이냐. 또 하나는 색수정인식 각각이 어떤 성질을 가진 것이냐. 이렇게 2가지 측면으로 보았죠. 그럴 때 어떤 게 쌓여 있는 것이
오온이냐라고 할 때 행이 어떻게 정의가 돼요? 색사, 성사, 향사, 미사, 촉사, 법사 이래서 6가지 의도가 쌓여 있는 것이 행온이다 이렇게 정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색사 내지 법사라고 하는 그 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수상사촉작의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오온으로 치면 행인 거라. 그죠? 행이라는 게 사가 쌓여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명은 수상행과 촉 그리고 작의입니다. 수상행과 촉, 작의 2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색은 색, 수상, 행과 촉 그리고 작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명색, 나마루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니 일단 루빠가 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마가 뭐냐 하면 수, 상, 행 그리고 더하기 해서 촉과 작의 이렇게 된 거죠. 나마루빠 그러니까 색과 명이 각각 정의되니까 명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죠. 촉과 작의를 제외하면 색, 수상행이 됩니다. 요거 일단 좀 떼놓고 보자 이거죠. 서로 조건되는 것인 식과 함께하면 자 여기서 나마루빠 명색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명색의 특징은 어쨌든 서로 조건되는 거예요. 식 없이는 명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색 없이는 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색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식이라는 것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존재 상태는 명색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식과 명색이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식과 명색이 같이 한 요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요거에다가 식만 넣으면 되네요. 색, 수, 상, 행에다가 식이 들어가고 거기에 더하기 촉과 작의 이런 개념이 되죠. 요렇게 놓고 보니까 오온이네. 요 오온에 집착함이 있으면 오치온이 돼가지고 오치온이 곧 나요. 이런 이야기가 성립하죠. 제가 명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정의한 대로 알아야 됩니다. 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정의해준 대로 내려와 보면 식과명색이라는 것이 함께하면 오온 중생이니까 오치온인 내가 되고 거기에 촉과 작의가 함께하는 거구나.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서로 조건되는 것인 식과 함께하면 오온이 됩니다. 그리고 후술에 의하면 뒤에 더 공부해 보면 촉과 작의는 지금 삶의 동력입니다. 이랬어요. 촉과 작의 요거 지금 삶의 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할 때에 작의해서 식을 만들고
그 식이 만들어지면 네이처, 웨이처식 3, 4가 화합하는 것이 촉이고 그것에 의해서 수가 생긴다. 작의로서 그 과정에 의하면 작의는 식을 만들죠. 식을 만든다. 달리 말하면 대상을 안다. 촉은 3, 4와 촉하면 수를 만들죠. 수를 만든다는 것은 대상을 경험한다. 뭐 이런 개념을 이제 뭐 그간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알려지죠. 그러니까 촉과 작의라는 것 중에 작의는 네이처, 웨이처의 대응 관계에서 식을 만든다, 대상을 아는 것이다. 지금 삶의 이야기다. 촉은 작의에서 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3, 4와 합해서 수를 만드는데 이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인식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하여간 그림은 안 그렸습니다. 자, 그 부분 이제 더 좀 읽어보면 그렇다면 식과 명색은 오온, 즉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나입니다. 식과 명색은 오온, 식과 명색은 오온 즉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나다. 이고 그리고 누적된 것으로의 나에 의한 지금 삶의 진행입니다. 누적된 것으로의 나에 의해서 작의해서 식을 만들고 촉해서 수를 만드는, 작의해서 대상을 알고 촉해서 대상을 경험하는 이러한 지금 삶의 동력입니다. 라고 말했죠. 몸과 함께한 것으로의 유신이라는 나의 정의가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과정의 누적으로의 오취온이라는 나의 정의로 확장되고 다시 이렇게 지난 삶의 누적에 의한 지금 삶의 전개라는 더 넓은 의미를 담아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의 정의로 더욱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장된 나에 대한 정의 위에서 식과 명색에 적용되는 생존기간의 불균형에 의해 윤회하는 삶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냐 라고 지금 우리 이 교재의 과정이 그 과정이죠. 나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첫째 유신, 유신 이 얘기는 뭐였죠? 몸이 있는 요 얘기였었죠. 몸이 있는, 누가 몸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몸이 있는, 그러니까 마음을 식이라고 쓰면 이 식이 몸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몸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색이잖아. 그죠? 몸이라는 건 색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경전이 알려주는 거 사가야, 유신이야.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야. 달리 말하면 이건 우리가 지난주 우현경에서도 보았지만 중생들은 어때요? 죽으면 몸으로 가잖아요. 몸으로 간다. 이게 몸과 함께하는 상태란 말이지. 그렇게 이제 유신이 식과 색으로 나를 가장 원초적으로 설명했죠. 그런가 하면 나는 누구냐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오취온이거든요. 근데 오취온이라는 건 뭐냐면 집착이라는 개념 있지만 결국 요거는 오온인데 오온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 색, 수, 상, 행,
식이다. 이거에 이제 집착이 있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색은 여기 있고 식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오치원 안에는 유신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들어있죠. 그리고 유신에서 말하지 않은 수상행 세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상행이 뭐냐라고 하니 수는 지금 삶의 과정에서 촉해가지고 대상을 경험하는 거고 상은 무엇냐라고 그냥 그 대상을 경험한 거고 그게 쌓여 있는 게 수온이고 상이라는 것은 업을 지으면 업의 오염에 따라 잠재하는 거고 잠재한 것이 쌓여 있는 가운데 2차 인식에 참여하는 거고 행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마음이 마음이 만들어지면 이 마음이 지금을 살아가는 행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상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으로 마음이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나요. 요거보다는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오치온이라는 것은 유신이라는 나에다가 삶의 과정을 더했다.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이렇게 나는 누구냐에 대한 조금 확장된 개념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는 누구냐에 대한 세 번째 답변이 주어진 거죠. 세 번째 답변이 식과 명색. 이 두 가지는 서로 조건된 거기 때문에 각각이 존재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것은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하는 요것이 하나의 존재로서 나라고 설명된다. 이거 우리 뒤에 가서 배우고 공부하겠지만 붓다라는 말로 사실은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를 나타내는 단어도 있어요. 이건 뒤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무엇냐? 유신이 이렇게 삶의 과정을 담아가지고 확장되니까 오치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식과 명색은 무엇일까라고 하니 이제 있는 대로 한번 적어보죠. 색, 수, 상, 행, 식 더하기 촉과 작의 이래 됐죠. 그러면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은 그대로 오치원 요건 거죠. 그런데 요거는 온이라는 개념이니까 쌓여 있는 거니까 지난 삶이 누적된 거다 이런 의미죠. 지난 삶이 색으로 쌓이고 수로 쌓이고 상으로 쌓이고 행으로 쌓이고 식으로 쌓여 있는 그것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모치온이다. 그런데 요 오온만을 놓고 보면 오치온인데 식과 명색에는 그 오온에다가 촉과 작의라는 두 가지를 더 담아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촉과 작의는 뭐냐라고 하니 지금 삶의 동력이다. 요렇게 식과 명색이 설명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표현했나요? 지금 삶의 누적으로의 오온, 오치온이 지금 삶의 전개, 지금 삶의 동력이니까 지금 삶을 전개시켜 나가는 더 넓은 의미다 라고 정의하게 된 거죠. 요게 이제 이건 12연계 특강 우리가 시작하면서 세상은 무엇일까에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나는 누군가 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그
나는 누굴까에 대한 경전의 세 단계의 답변, 그 완성인 거죠. 자, 근데 그럴 때는 이런 이해가 뭐 우리가 그간 공부에 의하면 나는 누구냐? 첫 번째로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몸이 있는 상태요. 유신, 사가야. 그런데 그게 조금 확장되어 가지고 뭐 단순히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수도, 상도, 행도 삶의 과정이 쌓여가지고 나를 구성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유신이 한 단계 확장되면 오치온이라는 내가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나라는 것이 지난 삶의 과정이 색수상행식으로 누적되어 있는, 쌓여있기만 하면 나냐? 근데 병법부님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쌓여있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쌓여있다라는 이것이 스스로 내가 되어서, 오치온, 스스로 내가 되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을 산다라는 개념을 빼고 나를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 사실은 12연기가 말하는 명색 다음에 유깁, 촉수 가는 요 과정이 유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잖아요. 거기에서 식을 만들어서 삼사와 촉해서 경험하는 요런 부분. 요거 다 어쨌든 12연기가 삶을 설명할 때에 정지되어 있는 지난 삶의 과정들이 쌓여있기만 한 어떤 정지 상태로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냐? 지난 삶의 과정에서 쌓여져 있는 이것들이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촉과 작의 해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움직이고 있는 나다. 이런 개념을 불교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유신에서 오치온으로 확장된 게 다시 촉과 작의라고 하는 지금 삶의 동력을 끼워넣어가지고 지난 삶에 누적된 것으로의 오온 오치온인 내가 지금을 사는 것. 이것이 나다. 나는 어쨌든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진행 상태로서의 나를 설명해 주는 게 식과 명색이라는 나는 누굴까에 대한 완성 상태로의 세 번째 답이죠. 그 개념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나는 누굴까에 대한 그간 우리가 참 길게 공부했지만 그 과정 전체에 대한 요점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유신, 오치온, 식과명색. 그리고 특히 이 식과명색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식과명색이 서로 조건되는데 함께 해야만 내가 되는데 생존 기간이 다르다. 그것 때문에 명색이 먼저 죽으면 혼자 있을 수 없는 시기 새로운 명색을 죽는 그 순간 만나야 하는, 찾아야 하는 이것이 윤회를 설명한다. 거기에 이 시기 또한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매 순간 변하는 시기다.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면 윤회하는데 어떻게 윤회한다고? 무아적인 단견도 상견도 극복된 연기하는 식에 의한 윤회. 이 부분을 이제 윤회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3번에서 세 개의 개성을 소개했어요. 개성 세 개가 이제 뒷장에 있는데 요 명색을 말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꼭 좀 같이 보고 가야 하는 개성이 있어서 소개했습니다. 근데 일단 같이 자, 먼저 앞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 세 개의 개성. 상류타 니카야에 속한 세 개의 개성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뒤따르게 하는 것으로 명과 심과 애의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삶의 주체인 심과 심의 오염, 의로의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대등하게 명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만도 합니다. 심 또는 애가 지금 삶의 행위자인데 비해 명은 심 또는 애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금 삶의 과정이고 삶의 과정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 80페이지를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80페이지 가면 요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죠. 심과 애와 명 세 가지가 어떻게 대등할까? 라는데 대등하다, 그럴만도 하다. 심이나 애가 지금 삶의 행위자인데 비해 명은 심 또는 애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금 삶의 과정이고 삶의 과정의 누적이기 때문이다. 이랬거든요. 요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요 그림이 이제 오온 또는 식과 명색의 시각적 이해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밖의 색 해가지고 세상이 있어요. 옛날에 한번 본 그림입니다만은 세상에서 밖의 색이 있고 그 안에 안의 색으로의 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몸 안에서 제일 안쪽에 보면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순환 과정. 요거 우리 순환고리, 메커니즘적 순환고리로 알죠? 거기에서 위자나티, 인식작용이 진행되죠. 그런데 요런 심의식이라는 내면에서 작은 순환고리를 통해서 마음이 심이라는 이름으로의 역할, 의라는 이름으로의 역할, 식이라는 이름으로의 역할을 진행하는 게 작은 순환고리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바깥쪽을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지금 본 식과 몸이 함께한 자의가 있고 자의하면 촉이 있고 촉하면 수가 있고 수가 위자나띠 되는 과정에 상이 참여하고 그리고 나면 심의식의 바깥쪽으로 행이 있고 행이 잠재하면 상을 만들고 상온이 되고 식이 머물면 식온이 돼서 자의하는 쪽으로 돌고 요렇게 이제 되는 걸 보니까 내면에서는 심의식이라는 마음이 순환하고 있다면 그 마음의 바깥쪽에서 자의와 촉과 수상행이 함께 작용하고 있구나. 특히 몸과 자의가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해서 수상행 촉자의라는 요것이 심의식이라는 마음의 순환 구조의 바깥쪽에서 마음이 돌 때 혼자 도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 그대로를 안에서 도는 마음의 바깥쪽을 자의 촉 수상행이 함께 돌고 있다. 요런 상태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요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거 자의고 촉이고 수상행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요 5가지를 뭐라고 불러요? 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123페이지였던가? 예, 123페이지로 돌아와서 방금 이제 제가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만도 합니다. 심 또는 애가 지금 삶의 행위자인데 비해 명은 심 또는 애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지금 삶의 과정이고 삶의 과정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바로 윗줄에 있는 삶의 주체인 심과 심의 오염으로의 괴로움의 원인인 애와 대등하게 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만큼이나 삶의 과정으로의 수상행 그리고 촉과 자의 이것이
또한 우리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겠지만 마음만이 혼자서 삶을 작용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그리고 마음이 몸과 함께 소상행위라는 삶의 과정의 누적된 것이 함께 작용하고 거기에 촉과 자극까지 함께 작용해가지고 삶이 전개되는 거지 마음 혼자 다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삶은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삶의 과정들이 함께하여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도 그 비중을 낮추어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들은 삶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소들로의 심과 애 그리고 명에게 지배하는 자, 선두의 선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삶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요소들 심과 애 그리고 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나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마음만 가지고 나를 말할 수는 없다. 명이라는 거 이거 빼놓고 나를 말할 수 없다. 삶을 말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삶의 과정인 명 또는 몸과 물질 세상을 포함한 것으로의 명색은 이렇게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몸과 명만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명색은 식과 함께 나를 구성하고 생존 기간의 불균형에 의해 중생에게 윤회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개송 세 개가 나옵니다. 남아 숙당, 그러니까 남아가 명이죠. 1번 상류다의 61번 경, 명경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무엇으로부터 넘어서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릅니까?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답변하는 거예요. 무엇이 모든 것을 정복하냐고? 남아, 명이 모든 것을 정복한다. 무엇으로부터 넘어서는 것이 없냐고? 명으로부터 넘어서는 것이 없다. 어떤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르냐고? 명이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른다. 라고 명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없어. 으뜸이야. 모든 것은 명에게 지배되고 뒤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명이라는 거. 이럴 때 명이 뭐냐? 라고 하면 수상사 촉자의. 이 정의를 빼놓으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은 62번 경입니다. 찌따숙당 심경이죠. 세상은 무엇에 의해 이끌리고 무엇에 의해 휩쓸립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릅니까? 요게 보면 앞에 명경하고 조금 표현이 다르죠. 명경에서는 무엇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무엇으로부터 넘어서는 것이 없느냐 이래 했는데 심경에서는 세상은 무엇에 의해 이끌리고 무엇에 의해 휩쓸립니까? 라고 세상이라는 것을 놓고 세상을 이끌고 휩쓰는 것이 무엇냐라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릅니까? 라고 같이 질문했죠. 부처님이 답합니다. 세상은 찌따에 의해 이끌리고 찌따에 의해 휩쓸립니다. 심이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릅니다.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경, 63번 경은 딴하숙당 애경, 가래경입니다. 세상은 무엇에 의해 이끌리고 무엇에 의해 휩쓸립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이 지배되고 뒤따릅니까? 세상은
가래에 의해 이끌리고 가래에 의해 휩쓸립니다. 가래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릅니다. 사실은 심과 애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죠. 심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식 더하기 탐이고 가래는 무엇냐 하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난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래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찢다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내적인 온전하지 못한 행위를 통해서 난디라는 걸 만들어서 한 번 더 왜곡된 한 번 더 부정적 측면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가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과 애는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여기서 누가 세상을 이끄느냐, 누가 모든 것을 지배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마음이 그거요, 가래가 그거요. 이거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로 봐도 되죠. 여기서 세 개의 개성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심이라고도 애라고도 하는 마음이 이끌고 간다.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 비해서 뜻밖의 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과 대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통해서 봤지만 마음이 순환하는 그곳을 그대로 명에서 마음 밖을 명이 싸고 함께 들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마음이 지배한다라는 그만큼 그대로 명이 지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얘기를 좀 하죠. 요 개성에서 약간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노부부님 요 명을 이름이라고 번역하면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사실은 세상에 변법부님 이런 사람들 꽤 있지 않습니까? 명색 요 명을 이름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 꽤 있죠. 어떤 분은 장명가예요. 장명가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스님, 이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경에서도 바로 요 개성을 놓고 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요거 그냥 남아를 이름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래도 남아가 원래 또 이름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명색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이름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름을 넘어서는 게 없어. 이름이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건 지배되고 뒤따라. 그러니 이름 잘 줘야지. 이렇게 참 재밌어요. 옛날에 우리 법회에서 공부하던 분 중에 장명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법우님 공부하는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런 것으로의 명은 남아라고 하는 이 원어를 가지는 단어는 수상사촉작의라고 정의해 주신 것이지 이거 이름 잘 지면 잘 산다고 이름 잘 지면 잘 산다 라고 말하는 이거 삼종 외도 중에 운명에 속하는 거 아닐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요거 하여간 요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정의된 대로 보아야 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저께 어떤 모임에 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아까 꽃차 모임에서 받아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뭔 얘기를 하다가 일체유심조 얘기가 나왔어요. 일체유심조 하길래 제가 이제
별로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근데 말이지요 스님 일체유심조 그거 부처님 말씀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지 않아요? 내가 또 굳이 한마디를 했네. 그랬더니 그게 뭐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그게 뭐 마음이 모든 걸 만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 되도록 우리가 그냥 의미하는 그대로 보아봅시다. 아니 일체유심조라는 말 자체가 일체를 오직 마음이 만든다라고 글자 자체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의미를 다르게 부여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은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가는 게 공부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금 이제 불편했지 뭐. 근데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 우리 테라와다 비구 우리 후배 되는 비구가 이거 보니까 아주 공부를 잘하는 후배 비구가 한 사람 요새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한참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뒤지더니 스님 요거요 하면서 보셔요 뭐 이렇게 뭐 그런 의미를 말해주는 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준 경이 딱 요 두 번째 경. 두 번째 경 딱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은 심에 의해 이끌리고 심에 의해 휩쓸립니다. 심이라는 하나의 법에게 모든 것은 지배되고 뒤따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번역은 제가 한 번역이니까 번역은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일체유심조라고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이런 거니까 라고 요 개성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스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삶을 지배하는 자, 삶을 지배하는 자로서의 중심을 차지하는 마음을 말하는 개성하고 일체유심조라는 것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 개성에서는 표현하자면 마음이 지배자라고 말려준다고요. 나의 삶을 내가 주인공이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일체유심조가 말하는 문자적 의미로는 마음이 지배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창조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 달리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차인식이죠.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 법. 여기에 위자납디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무명의 요소 욕탐 오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예, 지금 삶의 행위자.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심의 작용이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무명의 영향을 받은 상태로 오는 것이다. 이래 된다고요? 이럴 때 심이 일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체라는 게 뭐죠? 일체.
아리비 설신이. 응? 아리비 설신이 색성이 미쳤고. 그지 그거죠. 일체라는 것을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하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 요걸 일러가지고 일체라고 말한다고. 여러분 저기 오늘 제가 한 장 드린 거 있죠. 요 한 장 드린 중에 낮에는 과거 칠불의 역사 대전기경 보았고 그 밑에 보면 일체경 적어드렸어요. 보시나요? 자, 삽바숙당 35번 상류따 23번 경이 일체경이라 사와티에서 설해진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일체를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들어라. 비구들이여 무엇이 일체인가? 무엇이 일체인가? 안과 색들, 이와 성들, 비와 향들, 설과 미들, 신과 척들, 의과 법들. 색성형 미촉법은 요거 복수로 나타나죠. 요렇게 6가지씩을 제시하면서 이게 일체다. 이렇게 부처님의 정의사항이거든요. 요거를 그냥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지만 뭐 일체유심조라고 말하는 분들의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좀 비판적으로 보자면 일체유심조라고 말하면 이거는 내입처와 외입처라고 하는 이 일체를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었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마음이 만들었다. 요 얘기를 사실은 좀 비슷하게 하는 표현이 뭔가요? 이렇게 표현하죠. 유식 무경.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요게 뭐예요? 유식 무경이라는 게 오직 식만이 있고 경은 없다. 요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경은 외입처. 근데 경은 없는 거예요. 오직 식이 있을 뿐이어서 식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투사해내는 곳으로의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유식무경 이런 경우라면 좀 내입처는 좀 어떨지 몰라도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세상 자체를 원래 세상은 없고 마음이 투사해내는 건데 뭐. 이렇게 말한다면 일체유심조하고 이게 좀 연결이 될는지 몰라요. 그런데 니까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니까야는 색성향 미촉법에 대해서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다.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 색성향 미촉법 이런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 자기대로 어떻게 해요?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합된 상태를 가지고 지수화풍이 어떻게 결합했을까? 4대 조색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형태로는 존재하고 있어요. 부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부처님은 분명히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이 세상이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게 안구따라니까요. 꿰투름경에서 직접 표현을 해주거든요. 다른 경에서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에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에 욕탐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그래서 현명한 자들은 욕탐을 제어한다. 요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경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 봐야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세상은 이건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의 다양한 조건관계에 의해서 색성형 미적법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상태로 이런 조건에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색성형 미적법을 존재하는 그대로 보나요? 못 보잖아요. 왜? 요것 때문에. 그죠? 마음이 욕탐이라는 이름으로 무명의 요소라는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때요? 이 마음의 작용 때문에 비열이 작용하죠? 내입천은 비열이 작용하고 외입천은 어떻게 되나요? 요것 때문에 왜곡이 되게 왜곡된 상태가 이제 님이따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곡된 상태 룹과 님이따 색상 이렇게 부르는 요렇게 쓰죠. 이 상하고 구분돼야 되죠. 오온에 말한 오온을 구성하는 상은 마음 십자가 부른 상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욕탐 때문에 오염됐다. 그래서 세계 왜곡 상황. 경전은 마치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큰 경에서는 탐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해서 색성형 미척법이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 탐진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왜곡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을 루빠 니미따 색상 내지 법상 이렇게 6가지 상, 니미따가 생기잖아요. 요건 어쨌든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라고? 이때에 뭐 이 부분 우리가 약간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타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일체 유심조라고 말하지 않고 변호부님 어떻게 말하면 타당하죠? 아시겠죠? 일체 상유심조라고만 말하면 이건 타당해. 왜냐하면 니미따를 누가 만드느냐 하면 지금 삶의 행위자인 심이 어떤 탐, 어떤 진, 어떤 치를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색성형 미척법이라는 이 경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경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자기대로 그냥 조건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색성형 미척법을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인 니미따로 색성형 미척법이 아니라 색상 내지 법상이라는 니미따의 상태로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그런 상, 니미따라는 것을 놓고 말한다면 이거는 타당해. 일체상 유심조. 그런데 교수님 이제 한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체 유심조하고 네. 유식에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나는 틀리게 들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니까야에서 설명하는 니미따와 사냐 네. 이게 작용해가지고 네. 유식 무경하는 저거를 예. 뭐 식만 있고 경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오로지 이 마음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서로가 똑같이 인식을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예. 니미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해석을 해야 일체 유심조도 말할 예. 것이 되고 예. 유심무경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취지에 맞게 이해가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여기 온 법에 온 내가 큰 보람을 보게 되거든요. 예. 아니 그래 근본은 사실은 저도 뭐 일체 유심조라고 말하는 이 자체를 틀렸어라고 굳이 이걸 거부하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석을 하는 예 이거를
아주 그 높은 공부가 된 사람은 변호부님 일러주시듯이 이게 사실은 이런 거요라고 알고 말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되게 안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자를 보면 아, 마음이 모든 거를 만드는구나. 이거는 지배자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의 개념이라고. 유식무경 이러면 아, 정말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있는 거고 세상은 다 마음이 투사한 거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럼 그렇게 불교가 세상에 알려지면 이런 불교가 과연 그 경쟁력을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끌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표현까지를 써본 거예요. 일체유심조에 일체상유심조라고 상자 하나만 붙여주면 지금 변호부님 말씀하시는 사실은 그곳에서 의도하는가가 그것이 요것이 뭐라고 하는 거 직접 문자로 표현해주면 되잖아요. 뭐 유식무경 이런 데서도 뭐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반역할지 몰라도 만약 이것도 유식 뭐 상 이런다면 유식 뭐 상해도 뭐 말은 되겠죠. 아니 뭔가 이게 워낙이 그 중요하고 사실은 이 일체 유심조는 저는 초등학교 때나 하면 조금 빠를까? 하여간 20대 때부터도 아침 예불이면 늘 일체유심전이라 이 듣고 사는 게 불교 신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체유심조라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정말 그 전문적인 학자 아니고 그렇게 배워놓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스님들하고 말씀 중에 일체유심전 그거 하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요즘 만난 똑똑한 후배 스님이 바로 요 개성을 딱 보여주면서 스님 요거면 일체유심조하고 얘기해서 스님 이 경은 마음이 삶을 지배하는 삶의 주인공이요 라고 말하는 거고 일체유심조는 마음이 창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구분해야지 스님. 제가 이렇게 이제 답을 했거든요. 아니 마침 이제 그 오늘 수업에서 이 개성을 설명하게 돼서 제가 좀 그 일화를 말씀드렸고요. 가만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럽시다. 조금 쉬었다가 10분만 쉬겠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 네. 그 마노 동남아 사마 마노셨다 마노마야 갈때 그때 마노하고 네. 마노를 이 지금 세경의 예를 들면 이세 심하고 뭐 가래하고 뭐 간단하고 봐도 되겠죠. 명심에 이걸 합친 거를 만으로 같이 봐도 돼. 일단 뭐 우리 나오는 건 예, 법구경에 나오죠. 일본 개성이죠. 네. 뭐 우리가 아는 한 만호라는 것이 이 찢다가 몸과 함께한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뭐 개성 그대로 적용해도 되죠. 뭐 만호에다가. 그러니까 마음 혼자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마음이 몸과 함께한 상태로 세상을 만나니까 만호를 그렇게 앞세워서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뭐 저는 뭐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